면접에서는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죠? 면접 좀 잘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에요. 긴장을 푸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긴장을 푸는 저만의 방법은 면접관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분명히 나한테 좀 웃어주고 이렇게 뭔가 눈을 잘 마주쳐주고 고개 끄덕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오래 쳐다보면서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 내가 수련 기간을 선택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편안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요? 내가 더 잘 보이려고 막 할수록 맞아, 더 맞아. 긴장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뽑아가는 게 이득인 거다. 근데 그 자만시 그게 참 어려워요. 맞아요. 건방지진 않으면서도 맞아,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맞아, 있게. 면접에서 주로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련을 하게 된 동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얘기들이기도 한데 우리가 면접 질문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 맞아요. 지원 동기, 무엇을 준비했는지, 본인의 장단점 이런 거 맞아요, 많이 물어보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동기와의 갈등이나 상사와의 갈등을 좀 걱정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상황이 면담하다가 환자가 이렇게 비밀인데요? 라고 하면서 뭔가 큰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 같냐. 사례 개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가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항상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쿡 찔렀을 때 그냥 바로 나오게. 내가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냐, 이거에 관심이 있냐. 면접 볼 때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도는 그 당당하게 얘기한 거. 내가 말하는 내용들은 조금 엄청 특별한 얘기가 아니면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얘기가 아니면 조금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면접 그 시간 동안 보였던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호감을 사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호감이 갈지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일단 긴장돼서 표정이 굳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웃는 표정? 근데 또 너무 가볍진 않게 너무 어렵네요. 네, 눈 맞추는 거는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앉을 때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앉을 때 다리를 꼬거나 너무 이렇게 수그려 앉거나 그래서 그냥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면접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접 복장은 양복 안 입고 와도 된다 이런 곳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갖춰 입고 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면접 보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구두를 신으니까. 그래서 운동화를 챙겨 오셔가지고 맞아, 구두 맞아. 갈아 신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아, 답이 없는 경우가 맞네요. 노답인 경우가 경우가 면접은 노답이다. 면접은 노답이다. 이런 대답을? 막 이런 정도만 아니면은 맞아. 그거를 대답하는 태도?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허황된 말을 하는 거는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면접관 분들 중에는. 복지는 뭔가 사랑과 막 관심, 맞아. 좋은 가치들을 좀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얘기들도 같이 덧붙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을 볼 때 나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 드러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솔직한 건 좋지만 TMI, Too much information. 실험 기관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좀 어려워요. 선생님 먼저 말해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병원을 제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좀 더 많은 다양한 경험,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교육의 기회가 되게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타 직역들과 네, 같이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케이스 컨퍼런스를 할 때 저는 되게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저도요. 사회복지사가 이제 보통 퇴원 이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자원을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사람이 믿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직접 전화를 하고 알아보고 논의를 하고, 퇴원 이후에 또 잘 살아가시려면 어떠한 서비스를 받으면 좋을지 또 연계를 하고, 병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이런 게 진짜 사회복지사가 아닐까. 만약에 다시 지원을 하게 되신다고 해도 병원으로? 네, 저는 병원으로 일단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4분의 1은 파견 수련 또는 그쵸. 교환 수련이라고 하는 게,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은 시설 경험을 하셔야 되고, 네. 시설에 있으신 분들은 의료기관 경험을 해야 돼요.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파견 수련 기간 동안에는 시설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경험을 해보실 수 있긴 해요. 그렇네요. 선생님은 네. 수련 기간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나요? 저는 정말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무조건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곳. 그래서 병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저도 파견 수련에 나가면서 오히려 시설에 있는 게 한 분의 인생을 길게 장기간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팔로우를 하기는 하지만, 태어나시면은 거의 이렇게 오래 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했으면, 만약에 저는 수련 다시 지원한다면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병원 세팅을 좀 어떤 분들이 가면 좋을까요? 병원 세팅은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 타 직역과의 협업을 경험해 보시고 네. 싶으신 분, 급성기의 환자분들을 만나서 좀 개입을 하고 싶으신 분, 가운을 입고 싶으신 분. 어떤 사람이 좀 병원에서 일하면 잘할 것 같나요? 빠릿빠릿하신 분. 네, 빠릿빠릿하신 분. 그리고 맺고 끄짐이 맺고 끄는. 맺고 끊음이 좀 확실하신 분. 어, 이 일은 내일이 아닌 거는 당신의 일. 병원에서는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면, 시설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 같은 것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저는 파견을 이제 클럽하우스로 다녔다 보니까, 병원이랑 진짜 많이 다른 거는, 거기에서는 호칭도 그냥 직원이든 회원이든 누구누구 씨 하면서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병원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약간, 우리는 치료진이니까 어떻게 보면 수직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좀 더 인간적이고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시설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수련 급여를 받으시는지. 너무 중요하죠. 받으시나요? 네. 받고 계신가요? 네, 둘 다. 계약직 프리미엄을 냈기 때문에 또 월급 급여를 받고 있는데, 받지 않는 곳도 있고, 또 그렇죠. 슈퍼비전 비용을 이제 따로 내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수련 기간 선택에 되게 중요한 맞아요, 부분일 맞아요. 것 같아요. 1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에 은근히 돈을 많이 쓰거든요. 네.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학습활동 할 때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 부분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뭔가요? 네, 마지막 질문은, 수련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픈 조언, 그리고 미래의 수련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이런 전문 인력들이 더 생길수록 이쪽 분야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정말 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해라. 왜냐하면 저는 수련이 힘든 과정인 건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친구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든 과정에서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 이제 하기로 마음은 먹었어요. 얼마나 긴장되고 떨릴까요? 해주세요. 영상 편지. 네, 출연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 떨리고 진짜 힘드실 텐데 저도 1년 전에 이제 겪어봤던 일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도 뭔가 내 자신을 좀 더 믿고 실패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어디든지 내가 수련할 곳은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한테 딱 맞는 곳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